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명수 변호사님의 정상회담 코너입니다. 이거 마스크 끼고 하니까 좀 그렇다 그죠? 네. 네, 그래도 좀 조심해야 되는 입장에서 시청자분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좀 불편하게 합니다. 네. 자, 오늘 주말 일부에는 지금 문 정권이 자기들끼리 생각해 보면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좀 기가 찬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쩌다가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겠죠. 근데 뭐 결론은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무당이 사람 잡은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의료나 방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순전히 자신들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서 국가 방역 정책을 뭐 좌지우지하다가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사태까지 이제 몰리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중국하고의 국경 차단을 네. 사실은 서로가 차단하는 게 맞죠. 중국도 우리를 차단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네. 중국을 지금 늦어도 차단하는 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와서 실효성이 없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차단을 할 필요가 없는 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좀 뻔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정세균이 우리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이 중국에 가야 되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중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오히려 반문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달 전쯤의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만약에 중국에 여행을 간다고 하는 이런 불필요한 여행 같은 경우는 오히려 국가가 적극적 금지하게 시켰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 외교는 상호주의라는 것이 적용한다고 저도 알고 있는데 현재 어쨌든 경위를 뭐 불문하고 중국에서 현재 지금 사실상 대한민국 사람들의 입국을 전면 차단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거기에 대응하는 조치가 대한민국이 다 지금이라도 취해야 되는데 그것조차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외교나 국제정치의 기본을 알고 있는 사람인지 좀 궁금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와가지고 다시 국경을 차단한다라는 거는 거의 뭐 불가능하다. 네. 뭐 저 사람도 고집으로 보면 이제 와서 그걸 인정한다라는 거는 자기들이 잘못했다는 걸 마치 시인하는 것처럼 보여지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걸 안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보면 마스크에 대해서만 지금 화요일 날 녹화를 하고 있는데 네. 또 사과를 했어요. 네, 네. 마스크만 2번 사과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마스크 공급을 못해서 미안하지 지금까지 사태가 이래 와서 감염자가 지금 아마 오늘 오후에는 5천이 넘었을 건데 5천이 넘고 사망자가 지금 30명 가량 생기고 있는 거는 전혀 안 미안하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그 다음에 뭐 저 소장님이나 저 시청자분께서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이미 우리나라로 치면 설 연휴 전에 대만에서는 마스크 가지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1월 24일 경에 대만의 행정원에서 마스크에 대한 이제 중국 수출을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를 했고 거기에 이제 아마 친중 성향의 연예인으로 보이는 대만 연예인들이 뭐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럴 수 있냐는 식으로 이제 항의를 SNS에 게재를 했더니 대만 시민들이 무슨 소리 헛소리 하냐고 아주 적지 않은 난리가 있었는데 그때 기억나시겠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1월 30일 날 그 뒤에서는 이제 그것도 부인하지만은 중국의 300만 장 및 의료 물품 및 어떤 500만 불을 지원하겠다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기억하시겠지만은 인천공항 부두를 통해서 중국인 보따리상을 포함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수량의 마스크를 쓸고 갔고 그 이후에도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마스크 생산 공장 등에 웃돈을 얹어줘서 아주 일도 선매식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지금 언론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은 5월 달까지의 물량도 지금 전부 미리 다 선계약이 되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든 조치를 그러니까 마스크에 대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서 단지 무슨 행정적인 실수다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마스크 사태 자체도 철저하게 문재인이 일으킨 것이다. 문재인이 방치한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좀 엽기스러운 거는 하필 이제 이 문재인 주변에 돌팔이 네. 정치 의사들이 이렇게 포진해 있고 네. 그래서 그 정치 의사들이 중국 정부가 하는 곧 수습된다라는 이야기 이런 부분에 문이 그걸 듣기 좋아하니까 네. 그러니까 한국도 곧 수습된다. 네. 확진자 안 나오지 않냐. 네. 대통령이 싫어하니까 확진자가 안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5일간 제로였다 할 때 네. 그래가지고 곧 종식된다고 13일 날 이야기하고 네.
제3대 15일쯤에는 이미 그 2월 15일 저 뭡니까 그 청도 대남병원에서 네. 좀 열이 많은 사람들이 무더기로 오고 있다는 걸 알았고 네. 18일 날은 이제 31번 확진자가 슈퍼 확진자가 아니냐라는 의심이 들고 네. 19일, 20일부터 이제 50명, 82명까지 늘어나고 있는데 아침에 그런데 그날 느닷없이 그 낮에 저 이제 짜파구리 저 이 파티를 했어요. 네네네. 근데 짜파구리만 먹었으면 소박하기라도 하지 짜파구리는 세트 메뉴로 쭉 나오는 음식 중에 한 코너로 맛보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들 말대로 그럼 그렇다고 국가에 해야 될 일을 안 하냐 하지만 이게 오스카상 받았다고 이제 파티하는 거는 국가가 이런 상황에서 해야 될 일입니까?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게 만약 지금 그 문재인 코로나 사태를 빼고서라도 특히 이제 김정숙이 뒤로 고개를 젖혀서 막 파한대소하는 장면이 이제 일반에 공개가 되는데 뭐 지금도 생각해 보면 그걸 없대 하더라도 그런 장면까지 과연 연출이 필요하고 그런 게 공개가 되어야 되는지도 진짜 의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그 짜파구리라는 음식 자체가 사실은 이게 서민의 음식이 아닌 것이 이제 그 저 짜파구리라는 거 저도 만들어 먹어봤지만 그 짜파게티와 너구리 자체가 일반 그 맛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먹어보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짜파게티가 먹어보니까 조금 약간 좀 저한테는 좀 역한 맛이 좀 뒷맛이 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특히 이제 기억나시겠지만 MBC의 그 아빠 놀러가에서 처음 등장해서 저도 한번 시험 삼아서 뭐 해먹어봤더니 이게 너구리 스프가 이제 일반 라면 스프 같은 것이 이제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으로 그것이 이제 저한테는 약간 역한 맛을 좀 잡아주고 또 이게 그 짜파구리는 그러니까 그냥 비벼서가 아니라 그거를 이제 그 약간 국물이 좀 있는 상태에서 약간 더 끓여가지고 스프를 더 녹여냅니다. 그러니까 좀 제조 과정도 일반 짜파게티보다는 조금 복잡하고 해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짜파게티보다는 좀 맛이 좀 먹기는 좀 편했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섞어 먹거나 먹다가 물을 더 추가하거나 이것저것 짬뽕으로 먹는 걸 엄청 싫어해서 그래서 이 섞어 먹으면 그게 맛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자관 그 영화에서 나왔다라는 거를 재현한다고 뭐 그런 것도 괜찮은데 하필이면 며칠 전에 장 보러 가가지고 그때만 또 그렇죠. 장 보러 간 사유가 네. 이제 국민 장사 안 될까봐 네네. 우한 폐렴 때문에 재래식 시장을 갔다. 네. 심지어 무슨 뭐 장관 오지 마라 하고 지가 왔다 이런 말까지 했잖아요. 네. 자 그때도 말이 좀 거칠었고 마스크를 벗으면 더 예쁘다부터 시작해서 그때 쓰고 갔었던 마스크가 일제냐 아니냐 네. 또 논란도 많았어요. 네. 모양은 일제하고 똑같습니다. 네네. 근데 그거 가지고 뭐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본질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놓고는 그것이 결국 봉준호 장 보러 간 것처럼 돼버렸잖아요. 네. 실제 목적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많은 사람들한테 좀 많은 거지라는 이런 좀 엽기적인 그 상상을 좀 불러일으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이연복이 데려갔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연복이의 그 레시피대로 또 청와대가 자세하게 설명을 했잖아요. 네. 그냥 메뉴가 뭐인지 뭐 말 안 하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겁니까? 밥 먹고 갖고 나서 한 가지. 근데 짜파구리에는 무슨 뭐 소고기 대신에 돼지 목살을 넣어야 되고 대파를 넣어야 된다고 네. 자기들 딴에는 이 뭐라 그럴까 국민에게 가벼우면서도 재밌는 걸 던져서 봉준호의 이 영화상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젊은 사람의 감성에 어필한다고 그걸 공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생충을 보면서 조금 느껴지는 부분은 영화 내내 느낌이 상당히 좀 엽기적이다. 네. 네? 네. 좀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근데 그 청와대 장면도 좀 그렇게까지 하는 행태들이 좀 엽기적으로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기생충 영화를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그 봤는데 그 짜파구리라는 그 나오는 그 장면이 이제 그 자체 장면 자체가 이제 부잣집 그 집에서 이제 캠핑을 가족들이 간 사이에 이제 송광호의 가족들이 이제 그 집을 이제 본체를 차지하고 자기들이 술 마시고 놀다가
이제 폭우가 내려서 이제 주인집 마님 역할이 나온 배우 조효정이 저는 집에 전화를 걸어서 아 우리 7분 후에 도착하니까 짜파구리 해놔라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그 짜파구리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영화에서도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짜파구리라는 음식 자체가 서민이 먹는 음식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만드는 과정이 좀 얼추 있고 처음 지금 대중들한테 알려진 것도 아빠 놀러가처럼 아빠가 캠핑을 가서 아이들을 위해서 조리해주는 그 음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서민들이 그냥 급하게 한 끼 때우는 그런 음식 짜파구리 자체는 인스턴트 음식으로 만들긴 하지만 그 짜파구리 자체는 이렇게 서민들이 이렇게 간편하게 먹는 그런 음식 자체가 아닐 뿐더러 거기에 이제 조효정이 뭐 그 냉장고에 있는 채끝살을 이제 넣어서 해달라 해서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오는 그래서 채끝살이 목살 채끝살이 아니고 목살이 드났다. 예, 그래서 이제 뭐 그 이연복 셰프가 이제 뭐 김정숙한테 이제 그 영화처럼 이제 채끝살을 넣으면 좀 그 느끼하니 뭐 돼지 목살 넣어라. 그래서 이제 그랬다는 건데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영화를 보신 분들은 기억나시겠지만 그게 그날 폭우가 막 엄청 내리는데 그 송강호의 집이 반지하인 송강호의 집이 완전히 침수가 이제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송강호가 이제 이제 부잣집에 빌붙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기분이 좋았는데 자기 집이 정말 폭우로 이렇게 침수가 되면서 모든 세간살이를 날리게 되니까 그때 이제 굉장히 비참하다는 느낌을 이제 받게 되는데 그러고 이제 하루를 이제 체육관에서 같은 데서 하룻밤을 잤더니 이제 그 주인집 이성균이 전화를 걸어서 내 아들 내 아들이 생일잔치가 집에서 할 거니까 좀 알아서 도와달라. 그렇게 해서 가게 되는데, 갔더니 이제 뭐, 그 상류층들이 이제 그 뭐 첼로를 키고, 파티를 하는데, 이제 부잣집들이, 어제 비가 많이 왔더니 오늘 참 공기가 상쾌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송강호 앞에 막 늘어놓으니까 이제 송강호가 결국 그것에 이제 그 심정적인 어떤 흔들려서 이제 그 어떤 영화의 결말에 나오는 이제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지는데, 딱 그 청와대에서 짜파구리 했던 그 장면이 영화의 한 장면이 그대로 실현된 것처럼 부자들의 파티, 뭐 국민들 연예인, 방송 2월 19일 날 이제 그 소장님께서 그때 당시 이제 방구석 집회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이제 2월 18일 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제 가족이 대구에 이제 머물고 있었는데 2월 18일 날 30일 확진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뉴스를 보니까 수성구에 사시는 분들이 대구 수성구에 사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대구를 왔다 갔다 해서 좀 알고 봤더니 대구의 수성구 지역이 이제 서울로 치면 좀 완전히 강남 같은 교육이나 그러니까 중산층 이상들이 거주하면서 교육이나 문화의 중심이면서 또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유흥의 중심인. 그래서 대구의 도심 지역보다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이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안사람 직장에서도 이제 그 자녀가 초등학교 이상이 되면 수성구 교육 문제 때문에 수성구에 거주하는. 그래서 이게 심상치 않겠다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날 수요일 날 2월 19일 날 이제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이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 휴원한다는 이제 얘기를 들으니까 아이들을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이제 제가 급하게 수요일 날 저녁 기차로 이제 대구로 내려가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이게 뭐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상황이 심상치가 않다. 이제 뭐 애 엄마는 이제 뭐 직장 때문에 대구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고 어린이집은 언제 문을 열지 모르는 상황이고 이제 막 그 20일부터는 이제 오전부터 계속 확산 뉴스가 들어가서 정말 마음도 불편하고 막 두렵기도 하고 정말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막 하고 있는데 그 문재인 김정수이가 아주 그냥 봉준호를 데려다 놓고서 짜파구리 드시면서 정말 파란대소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제가 딱 기생충 영화에서 그 송강호가 되는 느낌이 정말 확 들고, 그러니까 봉준호는 그런 엽기적인 그 상류층의 그런 그 상류층과 그 계급 상류층과 밑의 서민층과의 어떤 그런 엽기적인 어떤 갈등 관계를 그 영화를 이제 장면을 만들었는데 현실에서는 봉준호도 그 파티에 속해 있는 그 상류층의 일원으로 아주 자신이 그 장면을 출연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 뭐 회장님의 비위를 맞추는 그야말로 회장님이 자기가 데리고 있는 직원 중에 하나가 잘했어. 한 건을 했어. 회장님이 너를 위해서 내가 우리 집에서 저택에서 파티를 열어줄게. 네가 좋아하는 짜파구리 끓여줄게. 하고 하는 그런 장면이었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요, 저도 젊었을 때
지금도 뭐 크게 나아진 것도 아니지만 저도 물 들어오는 집에서 이렇게 다 젖어 본 적이 있어요. 아, 그러십니까? 그러면 다음날 그걸 다 드러내서 옥상으로 말려보고 네. 이러려면 그거 참 보통 일이 아니죠. 그리고 또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냥 웃으면서 그렇게 해야지. 그걸 가지고 내가 사회를 정화하고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데 결국 거기에서 발단이 되어서 살인까지 이르게 된 그런 영화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부분을 거의 예술적으로 또 봐주는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상을 받았지만은 문제는 그들끼리의 그 파티와 그 대목에서 지금 난리가 나서 정작 대구에도 보면 이랬대요. 진짜 좀 살만한 사람들은 애를 유치원에 안 보내요. 오라고 해도 네. 좋은 유치원에서는 네. 안 보내고 네. 이제 맞벌이 하는 사람들은 지금 큰일 나네. 맞벌이 하러 가야 되는데 애들을 누가 봐주냐고 보낼래도 유치원 문을 닫아버려서 못 보내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대요. 자, 그런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저렇게 이제 하는 행태들과 또 더 나아가서 그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그때부터 마스크를 못 사서 줄을 서고 이러는데 자기들은 지금 마스크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몇 분 쓰겠어요? 나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행사 같은 데 가면 한번 했다가 끝나면 바로 차 안에서 버려버리고 또 새 마스크로 갈아 끼고 하루에 몇 개씩 쓰겠죠. 그래서 저들은 언제부터 기족 행세를 하나? 문재인과 김정숙은 더 나아가서 이 정권의 실세라는 것들은 언제부터 기족인가? 제가 저것들 미천을 다 알잖아요. 네네. 이인영이가 언제부터 기족이었는가? 예? 우상호가 언제부터 기족이었는가? 임종석이가 언제부터 기족이었는가? 내가 다 미천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우리 사회 지도층이 되고 권력층이 되고 그야말로 그러면 자기들이 바닥에서 그 서민들을 위해서 민주화 투쟁을 한다고 그렇게 쇼를 해댔으면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졌을 때 누구 하나라도 대통령 지금 봉준호 불러가 짜파게티 파티할 때냐 그렇습니다. 자중하시오라고 말 한마디 하는 놈 있어야지요.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 하는 놈 없지 않습니까? 그게 뭔가 하면 이 정권에 제가 봤을 때 도덕성이나 민주주의성이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진 걸 보여준 사건이라고 네, 보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지금 이 마스크가 문재인이 마스크가 이제 국가에서 통제해서 공급하게 하라 하고 사과를 했잖아요. 네네. 지난 금요일 날 했습니까? 황교안이 만날 때. 네네네. 그리고 뭐 오늘 또 녹화하는 화요일 날 마스크 감수성이 없다고 정부 공무원들을 질타를 했다고요. 나 가끔씩 문의하는 걸 보면 유체이탈도 이런 유체이탈이 없는데 아니 지가 정부지 지가 공무원을 질타하고 공무원이 송구스러워할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초반에 이제 정권 초반에는 치매 얘기가 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체이탈 이제 얘기가 이제 나오고 이제 그랬었는데 이번에 이제 이 마스크 가지고 특히 이제 막 그 장관이나 뭐 공무원들한테 막 뭐라는 거 보면서 좀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은 다중인격이 좀 의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완전히 이게 지금 제정신인 사람이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 무슨 중국에 대한 300만 장 뭐 마스크 지원, 물품 지원 등등이 그게 어떻게 문재인의 허락 없이 문재인과의 논의 없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고 그런 것들 등등으로 결국 지금 마스크 대란으로 지금 이게 현실화되는 아니 건데. 마스크만 대란이 아니라 사실은 뭐 국민들이 안 쓰고 이 의사들이 써서 그렇지 간호사 의사들이 100만 톤의 그렇습니다. 방역복을 줬잖아요. 그렇습니다. 방역복 하나가 90g인가 뭐 그렇게 될 그렇다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100톤이라면 100톤 100톤이면 방역복이 51만 개 정도가 해당이 된대요. 그렇습니다. 국내의 비축 분량이 그 방역복이 100만 벌이었대요. 그러면 100만 벌 중에 51만 벌이 중국에 지원 나간 거 아닙니까? 도대체 방역복이 다 어디로 가서 지역에는 방역복이 안 내려와서 방역복 재고가 바닥이 나간다. 심지어 금채, 즉 목에서 가래 채취하는 사람도 가운 입고 해라.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래서 저도 뭐 소장님 말씀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려면 지금 포항의 의료원에서 지금 이제 간호사들이 뭐 이게 좀 뭐
태업이냐 파업이냐 그런 논란인데 어쨌든 포항에 이제 그 문제가 이뤄지는 그 의료원의 간호사들의 입장은 지금 방호복이 제대로 된 게 없다는 말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뭐 간호사분들 나무랄 일이 전혀 아니죠. 예, 그러니까 저도 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지금 뭐 이게 어쨌든 의사들과 이제 간호사 등 의료진에 의해서 이게 사태가 극복돼야 되는데, 아니,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뭐 그런 치료행위나 이런 방역행, 어떤 검체 채취 등을 하겠다는 의사들한테 이 방호복 하나 제대로 한 것은 왜 또 언급하지 않는지,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어제입니까 오늘입니까 간호 이제 사관학교 졸업생들을 대구로 보내면서 어쩌고저쩌고 하는 걸 보는데 지금 그 간호 사관학교 졸업생들한테는 제대로 된 방호복이 지급이 될 것인지, 그래서 참 그게 딱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연상되는 게, 이제 아무런 그 전쟁의 결정과 진행에 대해서 그 일본 군부가 엄청나게 다 잘못을 해놓고서 결국에 그 희생은 말도 안 되는 전투기 하나, 제대로 된 성능도 안 되는 전투기 하나 타게 하고서 정말 목숨 바치라고 하는, 예전에 이제 일본 군부 세력하고 뭐가 지금 문제가 다른지 굉장히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의료진에 대한 조처도 지금 그것은 왜 사과하지 않는지 그것도 진짜 묻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날 대통령 부부가 중심이 되어서 봉준호 불러서 웃어 제끼면서 그런 음식을 먹는 이런 것들을 중계한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영화에서 거의 몰락을 앞둔 러시아의 로마노프 왕족에서 니콜라이 있습니까? 자, 한쪽에서는 혁명이 지금 스멀스멀 번져가고 있는데 그 왕족들이 그 황제들이 지금 궁전에서 그 파티를 열고 있는 이런 느낌 같이 굉장히 좀 이 괴랄 그로테스크한 느낌으로 다가왔어요. 역사의 한 장면을 제가 보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저런 모습이 이제 나오면 그 뒤에는 이제 항상 몰락한 권력이 등장을 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한 면의 이 측면으로 보면 문재인이가 원래 의사들하고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신라제님이 우리들 병원이니 또 약사들하고도 가깝고 문 주변에는 뭔 의사, 약사, 치과 의사가 그리 많냐.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지적을 했는데요. 고발을 하면 또 하세요. 많은 못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 많은 걸 아니라고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청와대 상황실장도 이준석인가? 그것도 또 의사잖아요. 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에 또 멘토 김용희 그 사람 내 잘 알아요. 25년 전에 의료보험 통합하는데 같이 일을 했어요. 저도 의료보험 통합은 해야 되는데 그땐 지역 직장이 따로 있고 또 농어촌도 포함 안 되고 그래서 전국민 단일 의료보험 체계를 만들라고 같이 일을 했었어요. 근데 그 김용희 씨가 지금 이 대부래요. 그래서 그 밑에 이준석이고 또 이준석이 서울대 김용희한테 가서 좀 배웠지만 또 대학은 고대 의대 나왔고 거기에 또 이재갑이하고 그렇다고 그래서 요 인맥들이 이제 또 이재갑이가 이제 또 저렇게 이준석이 믿는 백이 있으니까 요즘 텔레비 나와서 설치는데 아주 말도 대단하게 하더만요. 언론들이 허위 보도한다고 하면서 성질 빡빡 내고 인상 쓰고 저거 백이 좋구나 생각을 했어요. 한동안에 나오더만은 또 확산된 뒤에 며칠 안 나오다가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돌팔이라고 기분 나쁘면 고소하세요. 난 돌팔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돌팔이들이 지금 문한테 뭐라고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우암 폐렴이 별거 아니다라고 얼마나 국민한테 주입시키려고 프로파간다를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독감보다 좀 센 정도다. 나도 다 고칠 수 있다. 치사율 아주 낮다. 그럼 지금 별거 아닌 일로 전 세계가 이 난리로 경제가 붕괴되다시피 세계 경제가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별거 아닌 걸로? 아니 그럼 왜 확진자와 접촉자들한테 왜 2주 이상 자가격리 시키고 지금 왜 그렇게 합니까? 왜 음압병실에 넣고 말이 안 되는 얘기를 계속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에 별거 아니다라고 국민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심지어 권력층에 있는 사람은 마스크 끼고 다니지 말라고도 하고
영화 봐라, 소비활동 좀 해라, 예? 일상으로 돌아가라고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한동안에 또 대부분 그렇게 했잖아요. 네. 자, 그 와중에 신천지 사태가 터진 거 아닙니까? 예, 그랬는데 지금 신천지 사태의 본질은요. 1월 달에 신천지가 중국에서 왔느냐 요걸 캘라고 이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거는 뭐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문을 닫았다 하더라도 미국이 1월 31일 날 닫았으니 우리는 뭐 2월 초에 닫았지 않았겠냐. 적절한 타이밍이. 그러면 그 전에 이미 신천지가 다 들어와 있었다. 이걸 엮으려고 지금 신천지 1월 달을 그렇게 전파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을 닫고 신천지가 먼저 있었다면 그런 비판을 안 받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네. 적절한 타이밍에 문을 닫았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들어와 있던 거는 누구도 어쩔 수 없던 일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이 지경이 될 때까지도 지금도 안 닫고 있으니까 네. 비판하는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러니까 닫고 안 닫고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러저러한 이유로 인해서 닫지 않을 수도 뭐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닫지 않아도 될 정도로의 필요한 방역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뭐 시청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아직까지는 몽골에는 아직 확진자가 아직 없는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게 뭐 물론 또 뭐 그게 뭐 몽골에서는 제대로 뭐 검진을 안 했으니 그렇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한 것은 최소한 몽골이 2월 초인가 1월 말에 이제 중국인들의 어떤 입국을 금지 조치를 단행하겠는데 그 전에도 방역원들이 중국에서 오는 비행기에 다 탑승을 해서 일일이 다 체온이랑 이런 그 뭐 안색이나 이런 걸 다 살펴서 검사를 했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고 뭐 우리나라는 뭐 문재인 같은 경우는 아니 중국에서 들어오는 뭐 내 외국인을 뭐 그냥 그 공항에서 열화상 그 아무 의미도 없는 열화상 카메라 떡 틀어놓고서 그거 외에는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거기서 뭐 다 추적하고 그랬다지만 그때서라도 좀 증상이 있는 사람들 정말 구체적으로 좀 의료진이나 이런 방역진으로 진단을 해가지고서 그런 사람 관리를 하기로 했습니까? 아니면 중국에서 들어온 우리 국민들한테 지금 상황이 이러하니 제발 2주 동안은 다니지 마시라고 했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할 말이 없게 된 게 17, 18일쯤에 전 세계가 한국의 방역을 찬양한다. 이렇게 신속하게 잘할 수 없다라는 걸 한국발로 엄청 홍보를 해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사가 수백 개가 터졌어요. 그 17, 18일 날. 자, 그러자마자 다음 날부터 이제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잘했다 하다가 이렇게 터졌으면 잘했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야말로 누군가가 그게 아니었다. 우리가 잘했다고 착각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이미 다 퍼졌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한테 뭐라고 입이 있으면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그다음에 뭐 다 저도 이제 여러분들의 전문가들 뭐 인터뷰나 이제 이런 걸 좀 쭉 종합해서 좀 제대로 되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국은 이게 지금 방역이나 통제만으로는 이게 확진을 막을 수 없던 그 확산을 막을 수 없었던 건 맞는데 근데 문제는 시간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뭐 지금 대한민국의 뭐 강경원을 포함한 사람들은 뭐 왜 한국인을 입국 통제하냐 그게 의미가 없다 그러지만 각국에서 다 하는 이유는 이게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해서 이게 전염이 전혀 이게 뭐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라서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든 시간을 늦추어서 각국이 각자 나라가 갖고 있는 의료 역량이 조기에 불필요하게 소진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이 확진자들의 증가 추세를 늦추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 그게 중요한 거는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저는가를 보면서 자기 나라가 좀 늦게 갈 때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실패하거나 이루어졌던 실패가 그렇습니다. 그 나라의 대응의 일종의 모델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늦게 가는 나라가 유리한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확률적으로 중국하고 연결되어 있는 나라들이 지금 다 박살나잖아요. 그렇습니다. 한국은 거의 중국의 한계 성처럼 열어놨으니까.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중국의 한계 성과 같이 중국에서 많이 왔다 갔다 이 퍼지기 전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안 퍼질 수가 없다고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했어요. 그렇습니다. 퍼졌지요. 네. 중국의 한계 성처럼 됐잖아요. 인구 비례로 보면 중국보다 더 많습니다. 아니 뭐 허베이 성처럼 됐지 않습니까? 예. 우한처럼 됐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 북부 롬바르디아 그 밀라노 있는 데가 패션 산업에 성질하면서 중국의 이 뭡니까? 안희성 온주입니까? 거기에서 다 갔다잖아요. 네. 실크 산업이. 네. 그래서 밀라노 산업 자체를 중국이 다 장악하는 바람에
중국 사람이 도시에 몇만 명씩 거기만 이 북부 지역에만 한 3, 40만, 50만 정도 있다. 이런 지금 평가가 되니 중국의 소사이어티가 형성되면서 2천 명이 넘어가고 한국보다 지금 사망자가 많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란 미국하고의 봉쇄에 막히면서 기술 인력이나 이런 부분을 중국하고 밀접하게 연결되면서 중국의 1대1로의 한 멤버로 참가하면서 이란이 지금 저 사태를 그렇습니다.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딱 일본 같은 경우에 그러면 일본은 선진국인데 왜 졌냐? 이 사태에서 지금 일본이 제일 잘 사는 나라인데 저래 된 거는 일본이 동경올림픽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관광객이나 막지를 못하면서 저렇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전부가 다 중국하고의 거리가 가까웠던 나라들이 지금 그렇게 되고 미국에도 보면 사망자가 8명인가 났죠. 그렇습니다. 딱 어디에서 발생했습니까? 서부 워싱턴주. 그게 뭐냐? 중국 사람들이 미국에서 어디서 주로 사는가 하면 시애틀하고 샌프란시스코, 그렇죠. 태평양 연안에 그렇죠. 살죠. 왜? 중국이 가깝다고 심리적으로. 거기에 거대한 중국 소사이어티가 형성되어 있으면서 그 주변에서 지금 번져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다 전파되는 이 부분이 중국하고의 인적, 교류 이런 부분이 높은 지역일수록 다 퍼지잖아요. 그렇습니다. 호주 같은 경우에는 중국 사람이 많이 살고 뉴질랜드는 차단을 잘하니까 아직 안 번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중국하고의 관계 영향에서 차단이 얼마나 중요했는가를 이게 지금 터진 나라들이 벼락이 터진 나라들이 다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걸 설명을 해줘야죠. 네. 그걸 설명을 해줘야죠. 그래서 이 정권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이 10개라도 이 벗어날 방법이 없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봉준호는 저 사람 지금 뭐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또 뭐 한 외국어 네, 영화상 장편 외국어 영화 또 받았습니다. 국제 영화상. 한국의 영화 역사에 획을 그어버렸는데 이 획을 그은 봉준호가 지금 청와대에 가서 짜파구리 하나 잘못 먹다가 그야말로 완전히 지금 짜파구리가 너구리하고 같이 섞은 거라며. 거의 너구리가 돼버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완전히 의미가 정말 너무 퇴색이 됐고, 그러니까 역설적이 거듭 말씀드린 역설적이게도 정말 딱 영화를 각본을 쓴 사람이 그 현실의 그 영화 장면의 배우가 돼버렸죠. 예. 그래서 짜파게티에 빠진 너구리 꼴이 돼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술인은 이게 멀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런 부분에는 권력을 멀리하는 홍상수가 예? 어떤 면에서? 불륜 때문에 욕 많이 먹었지만 이번에 베를린 영화제에 가서 네. 감독상 받았대요. 네, 네. 그래서 권력에 빌붙는 것보다는 사회적으로 소외되면서 꾸준히 영화를 만드는 홍상수가 더 낫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요즘 최근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예.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예. 저도 굉장히 아카데미상 수상을 저도 굉장히 감격적으로 지켜봤는데 예. 정말 그 2월 20일 청와대에서 짜파구리 파티 하나로 정말 그 영화 수상의 어떤 의미라는 것이 완전히 탈색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